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때때로 김철근을 보면 한없는 연민이정을 느끼곤 합니다. 너무 불쌍해요. 아니 어떻게 하다 나니까 오늘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냐고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뭐 한때는 저랑 같은 심정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벌써 한 이때쯤 되었는가요? 그 바른미래당 시절 안철수 대표님께서 한창 어려우실 때 저는 안철수 대표님이 최측근 인사들 가운데서 정말 김철근만 보면 항상 마음이 든든해지곤 했었습니다. 솔직히 바른말대로 얼마나 멋있게 사나이답게 생기셨습니까? 그 넓적한 칼도마같이 생긴 얼굴에 그다 키도 크고 정말 듬직해 보이는 그냥 큰 기둥 같은 그런 인상을 주었었거든요. 이런 분이 때때로 안철수 대표님이 곁에나 또는 뒤에 딱 붙어서서 함께 나타나고 할 때면 저는 항상 안철수 대표님이 든든해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하나 둘씩 이른바 안자라로 불리고 나는 그 몇몇 재수없는 자들이 안철수 대표님을 떠나 황교안에게로 그리고 후에는 또 김종인에게로 옮겨갈 때도 저는 계속 김철근을 비롯해서 그 김수민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몇몇 분들을 더 지켜보곤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총선이 임박하면서 바른미래당이 손학규에 의해 거의 와해 직전까지 왔을 때 일단 출마하기 위해서 국민의당 출신들이 모두 미래통합당으로 옮겨가는 것을 그때 안철수 대표님께서도 그걸 허락했던 것 같아요. 이태규와 권은희 둘만 신변이 남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옮겨갔죠. 그때 저는 김철근이 미래통합당으로 옮겨가면서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철근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한 번도 안철수 대표님을 떠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던 적이 없었으며 또 먼저 떠난 자들이 안 대표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라고 씹어댈 때도 자기는 정말 단 한마디라도 안 대표님에게 불편한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젠가는 중도 보수가 대통합하게 될 것이고 그때 가면 다시 또 안철수 대표님이랑 한진영에서 판치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굉장하게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던져놓고 안 대표님을 떠나갔던 김철근 씨, 솔직히 전 정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김철근만은 정말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켜본 바로는 실제로도 김철근은 그 장진영이나 김근식 같은 자들처럼 처음에는 자기가 모시던 옛 주인에 대한 의리 때문인지 절대로 안 대표님을 헐뜯거나 디스하는 그런 은행들이 일절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되던가 하면 아마도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부터였을 거예요. 바로 그때로부터 이자가 김근식과 함께 안철수 대표님을 헐뜯기 시작한 것이 그 뒤로 쭉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래 저건 이준석 이놈이 시킨 거겠구나 하는 수 없지. 지금은 세주인인 이준석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준석이 입맛이 맞추는 수밖에. 원래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준석이 정부 실장이 되어 이준석이 주는 국힘당의 그 법인카드를 받아 차고 다니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 값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값이 뭐겠습니까? 김철근이 할 수 있는 일, 이준석을 위해 이준석이 가장 죽도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안철수 대표님을 곁에서 함께 헐뜯고 디스해주는 일만큼이나 이준석에게 있어서 흐뭇한 일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김종인에게 들어부터 옛주인 안철수를 헐뜯었던 김근식이나 그리고 이 김철근이랑 모두 같은 경우인 것입니다. 이 김철근이 이준석으로부터 당의 법인카드를 공짜로 받아가지고 그걸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할 때 그 카드는 이준석이라는 이 쥐사냥꾼이 쥐를 잡기 위해서 쥐덫 위에 올려놓은 공짜 치즈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보세요. 그 쥐덫에 걸려버린 김철근. 저는 이 친구가 이준석이 성상납 때문에 경찰에까지 불려가 조사를 받으면서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지가 진짜로 궁금하기를 그지없습니다. 틀림없이 이 김철근이 아내도 절대로 이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짐작이긴 합니다만은 틀림없이 김철근이 아내는 아마 12번도 울음보가 터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또 후회가 막심하겠습니까? 아니 남편 김철근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왜 그때 안철수를 떠나지 말고 계속 안철수 곁에 남아있었더라면 결코 지금 같은 이런 꼴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때 안철수를 버리고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가 황교안으로부터 공천받으면 김철근은 곧 국회의원이 될 줄 알았겠죠?
그리고 또 곧 이어서 어린 동생 같은 이준석을 새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역시나 또 다른 엄청 많은 무슨 좋은 기회라도 생길 줄 알았겠지만 생각해보세요. 이준석 본인이 마삼중이에요. 그 자신도 정치 입문 10년째 국회의원 한 번도 못 해보고 있는데 그런 자한테 들러붙어서 국회의원 해보겠다고 생각했다면 김철근 씨 얼마나 바보입니까? 잠시 진흙 속에 묻혀있은 진주, 보석 같은 안철수를 버리고 똥이 묻은 흙덩어리를 그것이 금덩어리인 줄로 착각하고는 이준석이 품에 안겼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꼬락서니를 김철근 씨 당신은 그런 대로 참고 견딘다 치고 남편인 당신이 어찌나 저찌나 크게 될 날만 학수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내한테 미안하고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 이준석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별의별 그야말로 굳은 일 마른 일 가리지 않고 온갖 시다바리를 다 해오다가 이제는 그 7억 원 각서까지 이건 다 내가 혼자서 한 일이고 이준석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이렇게나 자기를 이제는 회생이 불가능한 그야말로 죽음이 불고덩이 속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죠. 혹시 김철근 씨 스스로는 안중근이나 아니면 윤봉길쯤 되는 것으로 착각이라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디를 뜯어봐도 이건 도마뱀이 꼬리를 자른 것과 꼭 같은데 김철근 씨는 본인이 그 도마뱀 정도라도 된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도마뱀은 이준석이고 김철근 씨 당신은 지금 그 잘려나가게 생긴 도마뱀 꼬리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 얼마나 황당하고도 슬픈 일입니까? 더 슬픈 일은 바로 그 뒤에 있죠. 잘려버린 도마뱀이 꼬리는 잘리는 순간 바로 죽지 않습니다. 도마뱀이 도망갈 때까지 계속 그 꼬리가 도마뱀을 잡으려고 하는 추격자의 시선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도마뱀 본인이 아직도 거기에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절대로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도마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대한민국 국립생태원의 환경영향평가팀의 한 연구원이 잘려나간 도마뱀 꼬리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설명한 그런 글이 있습니다. 추격당하고 있던 도마뱀이 스스로 꼬리를 자르는 순간 잘려나간 꼬리는 정말 힘차게 뛰어오른다는 거예요. 마치 어시장에서 힘 좋은 생선이 바닥거리는 것과 비슷하대요. 그 바닥거리는 꼬리를 한참 쳐다보면 그 움직임이 서서히 둔해지는 것이 느껴질 땐 이미 도마뱀이 그 자리를 피한 뒤라는 거예요. 머리와 몸뚱아리는 떠났지만 제자리에 남아서 저기 시선을 확실히 끌기 위해 맹렬히 움직이고 나면 잘려진 꼬리는 그 자신의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꼭 마치도 지금의 김철근처럼 지금 이 김철근은 바로 그 도마뱀 꼬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검찰 출신의 대통령 윤석열,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집권 여당의 성상납 당대표와 그 당대표의 성상납을 덮어 감추려고 그 도마뱀 꼬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이건 바보스럽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불쌍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슬프다고 해야 할지 정말 감이 안 잡히는군요. 도마뱀 이준석과 그 도마뱀 꼬리가 되어버린 김철근, 이 두 도마뱀 형제의 무운을 빌면서 오늘 논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